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지난 강의와 연결해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나의 서재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금수저의 서재가 바로 도서관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유명인의 서재인가, 하여튼 지식인의 서재인가, 그런 이제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 뭐 학자들이나 작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서재는 어떤가,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좋더라고요. 유명한 분들은 그 서재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분의 서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이었는지 잠깐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분의 서재는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서재는 그렇다고 오피스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제 연구실에 이렇게 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동네의 도서관을 자기의 서재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기가 늘 다니는 자기 동네의 도서관을 자기의 서재로. 저는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도 한 시간을 이제 그 주제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에요. 자기 동네의 도서관을 자기 서재처럼 활용하면서 살고 있었다. 정말 그분의 그 서재에 대한 그분의 정의가 정말 탁월하고, 우리 이번 강좌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도 보면 뭐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굿 윌 헌팅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9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우는 유명합니다. 로빈 윌리엄스, 우리 잘 알죠? 로빈 윌리엄스하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맷 데몬 혹은 맷 데이먼, 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도 보면 맷 데이먼이 이제 수학 천재로 나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어려운 가정에 자라가지고 늘 싸우고 맞고 이런 거에 익숙해 아주 거칠게 사는데 수학 천재. 그 천재일 뿐 아니라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규교육을 못 받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데 하버드나 이런 데 유명한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대학생들이. 천재니까. 그런데 이 천재는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자기 동네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 도서관을 이제 제 집처럼 늘 드나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이 천재가 딱 이 책 저 책 꺼내놓고 쫙 공부할 때는 자기 안방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듭니다.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여 알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알현하면서 오늘도 그 모든 책들이 그 천재의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동네 도서관이라 그러면요, 우리 학교 도서관도 그렇겠죠. 그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 나라의 상징이 어디 있겠어요? 해외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나라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보면 알아요. 첫째는 도로지요.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영국 이런 데는 다 도로가 잘 돼 있죠. 철도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병원이 잘 된 데가 이제 좋은 나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도서관이 좋은 나라가 역시 최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도서관이 잘 되는 나라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그 영국의 그 도서관 제도 같은 거 참 보기 좋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도 정말 도서관에 가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도서관도 이제는 좋아졌어요. 지역마다 잘 돼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깨끗하고. 그런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도서관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하는 곳으로만 도서관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고시를 앞두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또 취직시험을 앞두고 뭐 자격증을 위해서만 도서관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도서관을 내 곁에 두고 우리 집 안방으로 나의 서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가지지 못했지만 금수저를 당당하게 넘어서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서관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준비 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더라도 점심 먹고라든지 또 간혹 한번 이래 서고의 장소들만 있는 곳에 가서 책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입시 준비 같은 거 하면 시험 준비할 때 이때는 나의 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때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차가 그냥 아주 기름도 얼마 안 쓰면서도 아주 쫙쫙 잘 나가는 것처럼 나의 뇌가 이런 준비를 하면 아주 부드럽고 활성화될 때예요. 이때 시험 내가 무슨 공무원이다 무슨 대학원이다 준비를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한 번씩 새로 나온 책들, 내가 원하는 책들 한번 이렇게 잠깐 읽어봐도 머리에 쏙쏙 금방 들어옵니다. 절대로 시험에 방해 안 돼요. 우리 머리는 여러 개 판을 깔아 놓을수록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램 알죠? 램은 뭡니까? 램이 좋은 것은 컴퓨터가 상을 많이 깔아 놓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컴퓨터일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깔아 놓으면 이제 그 램의 한계에서 더뎌지죠. 사람의 뇌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많이 깔을수록 오히려 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할 때 한 번씩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책도 좀 읽고 또 하루를 정해서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영화도 볼 때는 2편씩 보고 그랬어요. 우리 평상시에 영화를 2편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 준비할 이럴 때 2편을 보면 2편을 보더라도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그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책을 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어쨌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거나 혹은 동네에 이사를 간다거나 내가 어느 지역에 새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도서관을 찾아라 이렇게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학교면 학교 도서관을 가보고 동네 새로 이사 갔으면 그 동네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그 도서관에 책이 얼만큼 어떤 책이 있는지 이런 거를 훑어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꼭 다 봐야 되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고에 책장에 쫙 책들이 꽂혀 있죠. 이렇게 쫙 분야별로 꽂혀 있죠. 이렇게 책들이 문학과학 해가지고 쭉 꽂혀 있죠. 가서 쳐다보세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책 이렇게 건드려만 보세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서 이 도서관에는 이런 책들이 여기 이렇게 꽂혀 있어 라고 내가 손으로 한번 스쳐 보기만 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훑는 거를 책들과 인사라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 나누기. 누구와? 책들과. 이런 게 꽂혀 있구나. 이런 책들이 있구나.
인사를 나눠보는 겁니다. 조금 더 제목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살짝 빼서 저자라든지 목차만 보는 거예요. 몇 분밖에 시간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무슨 책하고 인사를 나누세요. 아유, 그래, 너 여기 있구나. 자리 있니? 뭐 이렇게. 그리고는 목차도 한번 보고, 또 제가 얘기했죠, 서문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책하고 대화를 하세요. 어떻게 대화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사 나누기, 책을 이렇게 손으로만 한번 만지고 목차만 한번 읽어도 책의 절반을 읽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책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들아, 뭐 자리 있구나, 자리 있니? 안녕,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를 읽을 거야. 그때 만나자. 내가 원하는 책,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제쯤 내가 한번 더 읽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책에 찾아옵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잊어버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이제 저술을 했죠. 근데 정말 훌륭한 저술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뭐 한도 없이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을 쓸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쓰는 그 문장에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공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누가 대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건 뭐 책이라고 볼 수도 없죠. 책이라는 거는 쓸 때의 그 작가의 정신이 같이 들어가야지, 뭐 그냥 대충 얘기해주고는 다른 작가가 쓰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책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책을 쓸 때 저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그 한 권 안에는 그 저자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많은 땀방울과 공부와 사색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표현이 됐고, 이제 글을 쓴 다음에도 다시 다듬고 검토하고 또 교정을 하죠. 그래서 책 한 권에 그런 많은 노력과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권 좋은 책 제대로 읽으면 정말로 어떤 저자의 그 긴 시간에 걸친 노력과 땀과,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그대로 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게 남아 돌고 세상 걱정이 없이 그냥 난 평생 살 수 있어요. 참 좋은 것이고 부럽지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산다고만 기쁘겠어요? 절대 안 그렇겠죠. 우리가 휴가 가고 싶어도 1년 내내 휴가해라 그러면 10년 동안 휴가해라 그러면 좋겠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긴 하지만 평생 그걸로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죠. 도서관에 쭉 놓여있는 그 책들을, 책장들 안에 있는 책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서고금의 그런 선배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행복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느끼며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금수저, 세속적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금수저를 주시고 그 대신에 너는 도서관이 없는 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애원할 거예요. 절대 저는 금수저가 없어도 되니까 꼭 도서관을 이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또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 삶은 금수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존재라고 반드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혹시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또 갖춘 게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영국에서 거주했을 때 한 30대였는데 그때 그 마을에도 이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죠. 그때는 도서관에 가면 참 그 도서관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침 저도 이제 노트북 하나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DVD라든지 음악도 이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고 또 음악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동네 노인들 중에서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참 그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한국의 노인들은 노인정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영국 노인들은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아침에 쫙 그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는 신문을, 도서관도 신문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아침에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샌드위치 같은 걸 하나 싸와요. 그걸 쫙 중간에 또 먹어요. 그냥 앉아서 먹어요. 샌드위치는 뭐 냄새가 안 나잖아요. 크게 조금은 나지만 그거 이렇게 탁 먹으면서 이제 중간에 또 요기를 하고, 그리고는 거의 오후까지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참 많이 봤어요. 참 저 노인들 참 멋있다, 부럽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도서관의 책장 그 그 안에는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가셨던 훌륭한 분들, 지금도 또는 훌륭하게 존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서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현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려고 아주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깊은 산 속에 있으면 그 산까지 가야 되고, 먼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곳을 향해서 먼 길을 가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책장 사이에 있는 성현들을 우리는 쉽게 내 마음대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수저라고 할 때 그 금수저가 갖춘 거는 몇 가지 안 되죠. 금수저라고, 소위 금수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갖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좀 더 있고, 부모님이 좀 더 좋으시고, 그리고 부모님 지위가 좋아서 몇 가지 유리한, 손에 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금수저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책장 사이에서,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놀라운 혜택이 뭐뭐 되는가 한번 손을 꼽아 보세요. 금수저의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금세 그 혜택이 계산되는 금수저와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도움과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고,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도서관, 내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유리한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간혹 보면 이제 어느 회사나 공장에 가서 그 이제 사장님이 있는 사무실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내 회사요, 내 공장이니까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 폼이 아주 당당하죠. 그냥 아주 최대한 그 당당하게 딱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도서관에, 그 도서관에서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이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좀. 그 굿윌 헌팅에서 그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천재가 자기 집도 없고 책도 없지만 동네 도서관에 앉아서 이 책 저 책을 볼 때에는 어느 사장님보다 더 당당하게 그 도서관을 자기 것처럼 소유하고 활용하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청년들, 또 일반인들이 마찬가지로 그 유목민적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노매드란 말 많이 쓰죠? 유목민을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목민의 그런 그 삶 같은 스타일. 우리가 보헤미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퀸의 놀라운 그 세계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 바로 보헤미안이라는 말이 이런 유목민적 마인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유목민이 마치 풀을 찾아서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유목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배우려고 떠나고 나아가는 삶.
정신적 유목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직접 뭐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유목민적 삶을 사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목민들이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겠습니다. 이 유목민적 민족들이 중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을 중시합니다. 금. 그래서 금으로 된 장식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이건 유목민적 전통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 신라의 금관 있죠? 이런 것도 다 유목민적 전통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뭐 흉노적이라든지 다 이런 다 유목민적 계열이죠. 그 유목민의 그 정신은 금을 중요해요. 왜냐하면 늘 내가 이동하기 때문에 금은 뭡니까? 간편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돈도 뭐 이렇게 돈도 몇 자루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금 얼만큼 갖고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그 경제 가치를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죠. 이게 유목민의 가치고 두 번째는 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몸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바로 그 강한 그 몸으로 유목민들이 이 세상을 여러 번 장악했죠. 뭐 징기스칸도 장악을 했겠고, 그리고 또 이전에 중국의 다른 나라들도 다른 왕조들도 유목민적 전통을 가진 그런 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처지지가 않아요. 또 뭐 유목민들뿐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을 그 얘기를 들자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두 가지를 중시했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대인이 우리 전 세계에 굉장히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똑같죠. 금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몇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냥 떠돌아만 다닙니까? 때때로 박해를 받아야 되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잘 지내다가 히틀러나 이런 괴물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면 떠나요. 항상 나 자신을 지키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인색한 사람으로 돈벌레로 묘사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유태인들은 돈이 있어야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1차적으로는 돈을 중요하게 받고 돈과 똑같이 중요한 것을 지식으로 받습니다. 지식과 지혜 같이 들어가겠죠. 뭡니까?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고, 지식은 뭡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똑같이 수만 갈래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몇천 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이 세계 역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많이 남겼고, 또 과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위대한 그 유태인 출신의 과학자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벨상을 수상하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정신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것처럼 도서관은 바로 우리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이 중요한 갈래도 많죠. 그러나 지식, 정신으로 깨닫고 정신으로 귀한 살을 찌우는 것은 돈이 해당되는 갈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갈래에서 나의 삶과 또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의미를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돈은 이 세상에서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돈보다도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전 세계의 지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도서관을 나의 서재로 삼는 그러한 자세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라도 똑같습니다. 학생은 더하지요. 또 취직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학교의 도서관, 그리고 내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을 내 것처럼 활용하세요. 언제든지 그곳에 도움을 받으세요. 그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금수저를 당당하게 넘어서고도 남고
더 많은 가치의 금수저를 내가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윤택한 삶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윤택하면, 의미 있는 금수저를 통해서 내가 윤택해지면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그 좋은 것들이 연결되고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